이런 상황에서 음모론까지도 난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피습 사건, 이 피의자 이 김 씨의 당적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좀 민감해요. 그래서 어느 당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자 양당에서는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신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또 개인정보법과 관련돼서 당이 독자적으로 발표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고 취합된 내용은 수사당국이 발표하는 것이 맞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거라 저희가 혹여 잘못됐을 경우 이게 다른 분일 경우 피해도 있을 수 있어도 확인을 못 해드립니다만 저희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협조를 할 거고 그에 따라서 확인되는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자 동아일보 이면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확인은 안 된 거예요. 현재 각 당을 압수수색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가 2015년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었고 그러다가 2020년에는 탈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 민주당에는 왜 입당을 했을까? 원래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거였나?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증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적 논란 상당히 예민한데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이 대표를 피습한 범인 김 씨는 경찰에 박근혜 정부의 때부터 이제 보수 정당의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가 작년에 이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적에 대해서 예민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가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야도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당들에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현재 국민의힘 당적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만 확인을 해줬습니다. 또 같은 이름의 인물이 2020년 탈당한 기록은 있는데 동일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요? 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당원이 맞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진술의 이제 사실관계 여부를 현재 더욱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요. 이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두고 지금 양극단에서 코봐 이쪽 당이잖아. 코봐 저쪽 당이잖아. 이게 혐오 정치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상대방한테 돌리려고 하는 이거를 어제 유튜브에서는 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황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또 단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양극단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이 양극단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총선과 맞물리면서 연쇄적인 효과를 지금 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또 일부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계속 퍼뜨리니까 이게 더 심화되는 겁니다.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심화되고 한쪽에서는 흉기를 놓고도 완전히 다른 그 입장을 다른 것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그리고 상체의 크기나 아니면 목적 같은 것을 이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더 갈등과 반목으로 번질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 길거리 묻지마 이 폭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는데 그때 모방이 상당히 많았어요. 모방 범죄. 모방 범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또 가짜도 많았어요. 언제 어떻게 테러를 하겠다는 이런 거 가짜로 막 SNS에 올리고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또 총선하고 맞물리면서 이 앞으로 상당히 정폭될 걸로 우려가 되는데 일단은 자제를 당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또 그 과도하게 이게 전부 다 괴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파급되는 팩트 자체도 묻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목적을 구분해서 여론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피습 사건이 알려지고 치료 과정이라든가 이송 과정을 놓고 일각에서 좀 논란이 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쾌유가 먼저고 그걸 전제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치유 과정에서 논란도 몇 가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습을 당한 다음에 부산대병원으로 갔잖아요. 근데 부산대병원에서는 이 수술 받지 않겠다라는 뭐 의사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헬기 타고 옮긴 걸 두고 의사들이 의료계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11면입니다. 응급의료 원칙에 어긋난다. 아니다. 야당 대표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과다. 지금 두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논란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현직 의사들까지 나서서 지금 저렇게 헬기를 이송하는 걸 두고 아니 뭐 아무나 다 헬기 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사람, 더 급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헬기로 이송된 것에 대해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을 지낸 속초의료원의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은 아쉽게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는데요. 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환자 사정으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구급 헬기를 이용한 거를 두고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병원으로 가자고 하면 119에서 헬기를 태워주겠나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앞서 의정부 백병원 양성관 가정의학과 과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양 과장은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를 놔두고 권역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에 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방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들조차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학교 병원을 놔두고 권역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 병원으로 그것도 헬기를 타고 갔다. 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의대 논란 있었을 때 지역 병원 논란 있었을 때 다들 서울로 간다.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정치권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 다 정작 급할 때는 다 저렇게 하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심리적인 불편감뿐만 아니라 사실 현행 법 규정에도 이런 닥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에 보면은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떤 그 의료 취약 지역의 그 중증 외상 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료 취약 지역이죠. 예. 당장에 가까운 지역에서 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구급차 운행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금 닥터 헬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고 장소가 이제 가덕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부산대병원이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특히나 이 중증 외상 부분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병원으로 꼽힌단 말이죠. 그런데 부산대병원을 두고 굳이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게 조금 약간 특혜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예. 이 어떤 이번 사례의 파장을 우려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의사들은 아니 저렇게 정치 지도자가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의사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참 우리 인구의 절반이 참 수도권에 사는데 뭐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지역에 내려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무조건 헬기 불러달라. 서울대병원 가겠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참 그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이른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병원, 뭐 부산대학교병원 대표적이고 뭐 경북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다 좋은 대학병원들이죠. 지역에서 중심적이고 대부분 뭐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다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의료 자원, 의료 진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민주당 얘기까지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이송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추후 과정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낫다고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의 판단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불필요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면 중증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중증이 아닌데 왜 그럼 닥터 헬기를 띄우느냐 또 이런 뭐 주장까지 나오던데요.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가족 같은 경우는 저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죠. 이건 저는 특권 의식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 특권 의식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중증이면 부산대 병원에서 그대로 수술을 하면 되고 경증이면 헬기를 안 타고 가야 돼요. 헬기를 한 번 띄우는데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건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규정에도 지금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을 타고 갔어요. 그리고 부산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이 부산대 병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어제 부산 지역 언론인가 이 통화를 해보니까 예. 부산대 병원에서는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답니다. 부산대 병원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참모들이 요구를 했어. 당직자들이 서울대 병원으로 가겠다고 요구를 해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거든요. 예. 그런데 당직자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족이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요구를 한 거죠. 부산대 병원에서 그 서울대 병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취재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특권 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단식 끝나고도 병원에 이송될 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일단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간단한 처치만 받고 녹색병원으로 멀리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녹색병원의 관계자들이 야권 인사들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그 편한 곳으로 간 것 아닌가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병원으로 옮긴 것도 어떤 뭐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발동을 해서 옮겼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이송되는 장면도 잠시 보셨습니다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대체 어느 정도 큰지 이게 동맥인지 뭐 정맥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아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력위생센터라는 것은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상당한 큰 지금 뭡니까 이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그러한 상처가 생겨서 그렇게 골든 타임이 중요할 시기에 거기에서 응급 수술을 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근력위생센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은 곧 넘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봉합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입원 가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그러니까 지금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집은 사는 곳은 가면 서울인데 그럼 부산에서 그런 수술하고 입원 가로를 할 경우에 상당히 환자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또 정치적 트라우마도 상당히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간병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라도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했는데 문제는 이 지금 그 닥터 헬기를 가면 누가 태웠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가 위험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급히 헬기로 옮겨야 된다는 뜻은 한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가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를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소방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가면 닥터 헬기를 통해서 소방 헬기를 통해서 보내자고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 무슨 정치적 외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현재 보도된 바로에 의해서는 아마 소방본부에서 자체 판단한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과 치료에 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본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까 가족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우리가 당무 문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회복될 때 여러 가지 당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럼 이 지금 거리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옮겨 가야 된다고 합니다 했을 때 과연 소방본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아마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죠.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를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인, 물론 이분도 의사 출신입니다만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왜 서울대병원은 침묵하느냐?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브리핑을 직접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의사 출신 영입 인사가 저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민주당에서 바라본 환자의 시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의사로부터. 이게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과거에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당했을 때 그때 이제 대표 시절에 그때는 브리핑을 누가 했었나요? 그때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과 주치의가 같이 나와서 했죠. 그리고 러프트 미국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당했을 때도 역시 병원에서 그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하고 서울대 병원도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를 기자들에게 하고 나서 1시간 40분 후에 취소됐다고 또 다시 문자로 보냈어요. 그렇다면 서울대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데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의 홍보실장까지도 그것은 뭐 개인정보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서 고위층에서 뭐 결정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 쪽의 요청이 있었는지 본인의 개인 신상 정보라고 하면은 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요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만약에 요구가 있었다면은 또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이 상태에 대해서 서울대 병원에서 이 발표를 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녹색병원에 단식 기구에 입원했을 때 그때는 녹색병원장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상태를 다 설명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사례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전부 다 이 브리핑을 그 원장과 주치의가 같이 나와서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인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냐 아니면 병원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냐 여기에 따라서 원인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좀 민감해질 수, 그러니까 뭐 의사의 개인적 소견을 충분히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은경 기자, 아까 그 잠깐 얘기 짚어봤었는데 상처 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처음에 1.4cm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2cm인데 왜 1.4cm입니까? 가짜 뉴스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이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의료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환자라든지 가족 동의가 있으면은 충분히 브리핑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앞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에도 다 중요 피습 사건은 의료진이 직접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표적인 공인이라서 이 부분을 굳이 가리고 숨길 이유가 없고 어떤 법에 저촉될 부분도 없어 보이는데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뭐 요 정도만 하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그냥 논란 정도로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